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진짜 쉽고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셀리버리요. 셀리버리요? 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15만 원에 25%요. 15만 원에 25%요? 네, 오래됐어요. 셀리버리, 그래요. 이거 가격이 많이 높아서 고민 정말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32,100원입니다. 그나마 너무 최근 들어서 좀 오래됐어요. 올라왔고, 네. 이게 사실 많이 비쌀 때는 20만 원도 넘었던 종목. 그러니까, 아니, 그거 네. 30만 원 넘었었는데요. 예. 그게 반으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네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네. 그동안 걱정 정말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예. 이상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오래 있으면 제자리에 온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면 제자리에 올까 하고요. 제자리 온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긴 하는데, 이게 네. 고점 대비, 이거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났던 종목이라, 예. 셀리버리 과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소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볼게요. 예.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셀리버리를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게 정말 많이 내려간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현 시점에서만 봐더라도 지금 거의 뭐 한 8, 90%, 거의 90% 하락을 했는데, 일단 고점에서 무중 때리면서 일단 좀 살짝 착시까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방송에서 시장 엄청나게 하락하는데 나도 고민이 돼서 업종 차트를 다 봤더니 제약바이오가 살아있더라.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결국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제일 강하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단 바닥권에서 21,550원 이게 어찌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하락한 자리에서 요거 반등했으니까 무작위 간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 입장에서는 장난하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럼 얘가 더 갈 수 있고 그러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지난달에 면역학회 거기서 뭐 의미 있는 발표 이러한 것들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했죠. 하락했습니다. 일단 그러한 좋은 뉴스들 나오는 것은 누적되게 되면 결국 좋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한 방은 있는데 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 뭐 실적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신약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진짜 이 기업이 살아 있어 줘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25%예요. 근데 매수가는 15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현 단계에서 내가 이 50%를 놔줘도 내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딱 절반 넣어도 7만 5천 원이 이제 내 매수가가 되겠죠. 그럼 7만 5천 원까지 얘가 또 이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분위기에서 내가 아까 좀 이렇게 해봤더니 잘하면은 6만 8천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거기가 뭔 자리냐 그랬을 때 고점에서 저점 25% 올라간 자리예요. 그래서 6만 8천 원 여기까지는 좀 열려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는 아마 요 36,500원 가게 되면 이 36,500원 가게 되면 좀 조정 나와요. 조정 나오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정배열되면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오히려 아마 좀 추세 잡고 지금처럼 이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은 아마 일정 부분 상승은 가능한데 과연 이 자리에서 이 68,000원 가격에서는 더블 나와야 돼. 더블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를 했을 때 그 모멘텀은 내 입장에서는 이 셀리버리라는 종목 잘 몰라요. 나는 제약바이오 할 때 내가 아는 종목 한두 개만 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매매하게 되면 확실하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해요.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일단 뭐 재무 상태도 그냥 없고 그다음에 전달에 나름대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얘네들이 뭔가를 집중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결과가 진짜 잘 나오면은 또 가겠죠. 또 갈 텐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러한 모양새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 깨면 안 돼요. 21,550원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여튼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잡혔어요. 우리 큰형님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큰형님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얘가 일정 부분은 올릴 텐데 과연 이 15만 원, 68,000원 여기까지 얼마나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은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36,500원 여기 가게 되면 한번 올라갔다 조정 주는데 그 조정 주는 자리에서는 뭐 추매라든가 뭐 신규 매수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얘를 그냥 끝까지 갖고 있으면 살아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이 기업 대표도 몰라요. 어차피 이 제약바이오는 돈이 무지개로 들어가는데 내 기술에 대해서 누군가가 투자 안 해주면 그럼 문 닫아야죠. 뭐. 그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는 막 이렇게 많이 담으면 안 돼요. 왜? 그냥 남들이 무슨 제약바이오로 크게 돈 벌었대. 그건 남 얘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러한 종목은 솔직히 이런 바닥 자리에서는 한번 사볼만 해요. 일정 부분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고점에 물려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내가 진짜 믿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길게까지 보는 데 있어서는 저도 장담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 기왕이면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좋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일단 제약바이오 이쪽 흐름이 조금 더 추진돼서 좀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 한 68,000원까지는 열려있다. 그러나 그게 한 번에 가기보다는 좀 굴곡을 줄 거예요. 굴곡을 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견뎌내시고 여튼 추매 이런 것들은 25%인데 거기다가 내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68,000원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더 갈 수 있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셀리버리 살펴드렸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이 종목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로 열어놓고 봤을 때 한 68,000원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아마도 36,5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때 36,500원 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대 지점 68,000원 그때쯤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셀리버리 살펴드렸습니다. 네, 종목들이 손실난 종목들도 많이 갖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손실이 났을 때 뭐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간 매수가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마냥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는 이렇게 손실이 커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기 전에 저희와 함께 종목 진단도 받으시고 전략들 중간에 다시 한번 수정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통해서 봐드릴게요. 자, 유튜브에서 양봉축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덥네요. 하시면서 덕산하이메탈 보내주셨습니다. 자, 덕산하이메탈은 8,100원에 15% 비중이 있습니다. 저점 찍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매수가 이상으로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 지점에서 추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함께 봐주세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덕산하이메탈 얼마 전에 7월 초죠. 5,930원까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서는 모습. 오늘 장도 5.8%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8,000원대 이상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떤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덕산하이메탈 지금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추가 매수는 어떤지 좀 봐주시죠.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지금 이게 워낙 지금 지수가 워낙 바닥일 때 같이 동반 하락했던 종목이고,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일단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 반도체 일단은 패키지 솔더볼이라고 해서 요즘 예. 오늘도 뉴스 크게 뜬 게 뭐냐면 마이크로볼이라는 회사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하기 위해서 이제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 진다고 해서 오늘도 좀 약간 주가가 21자리를 지금 21평을 지금 집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또 약간 이슈가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지금 자리나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8,100원대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뭐 밑으로 물처럼 흘러내리다가 추세가 변환돼서 지금 반등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빨리 길게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추매를 조금 더 들어가서 일단은 평단가를 조금 내린 상태에서 빨리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예. 지금 업황 자체가 반도체, 기판, 소재 이런 것들이 이슈는 있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트렌드, 이 웨이브적인 현상에서 나가는 방향이 좀 약간 줄어요. 그래서 오늘 뭐 기판이라든지 오늘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크게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목들은 올라도 안 오르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오늘 아무튼 이슈가 206억을 들여서 R&D 공장 증설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뜨는 바람에도 오늘 집덕산 같은 경우에는 5.8% 강하게 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일단은 15%를 일단은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더 추매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 내려셔가지고 평단가를 내려서 한 7,700원, 7,700원, 7,600원 정도 사이까지만 좀 내려섰다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상승이 있을지, 어차피 상승은 조정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을 치면 한 8,500원 선에서 한 5% 정도 수익을 계산을 하고 너무 크게 방대하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급락장이 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가지고 있은 개인 일단은 가지고 있은 금액을 가지고 좀 약간 밀어여가지고 저는 네. 한 15%니까 한 10%를 좀 더 밀어여서 한번 빼 나오시면서 수익 구간을 빨리 청산하시고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어찌 업그레이드 한다는 시기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이라는 것은 저도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흐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점 한번 참고하시고 평단가를 조금 줄여서 비중을 10%를 더 늘려서 총 한 25% 정도 오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나오시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진입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자, 덕산하이메탈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좀 빨리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비중을 좀 늘리시고 평균 단가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래서 25% 정도까지 비중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수익 조금 나셨을 때 바로 좀 빠져나오자. 그래서 조금 더 트렌디한 종목 쪽으로 가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양봉 축제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덕산하이메탈 종목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단비꼬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하 TI 가지고 계시네요. 자, 오늘 사실 뭐 철도주들이 관련해서 많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 쪽에서도 철도가 갑자기 이야기가 좀 되네요. 5,800원에 3%, 뭐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5,800원이니까 걱정을 좀 하셨겠어요. 지금 3,300원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게다가 대하TI 예전에 경협주 한창 붐이 있을 때 2018년이었죠. 그때쯤에 최고가 나오고 나서 주가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드디어 조금 움직이네요. 철도 산업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손절해야 한다면 과감히 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모처럼 강하게 움직였던 대하T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태표 전문가님, 대하TI 오늘 뭐 모처럼 아주 강한 움직임 나왔었는데 그래도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자, 대하TI는 손절 빨리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뭐 3%니까 제가 모멘텀 측면하고 이 차트 기술적인 측면하고 설명드릴 테니까 좀 잘 보고 한번 추매하는 자리도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아TI 같은 경우는 일단 경협 이야기했는데 결국 지금 현 정부하고 경협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다음에 일단 북한 경협은 5년 동안 묻어두자. 자, 그럼 두 번째는 국내 이제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뭐 GTX라든가 많은 철도 관련된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에 대해서는 씨가 말랐기 때문에 이쪽은 또 볼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이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우크라이나 이거는 남의 얘기인데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한번 올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건가라고 했을 때 얘가 고점에서 이제 저점까지 툭툭툭툭 떨어질 때 우리 큰 형님들이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갭 떠놓고 거의 21%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형님들이 좀 여기서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였다면 이게 매집일 텐데 털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많이 털고 나갔나라고 한번 제가 가격대별로 봤더니 결국 이 윗단 3,600원 위에서 다 털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냥 거래 없이 줄줄줄줄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얘는 이 오늘의 고점 치고 가면은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가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캔들 움직임이 3일 동안 자꾸 고점이 높아지면 돼요. 높아지면은 일단 오늘의 고점까지는 가요. 그리고 그 고점 치고 가게 되면 아마 구름대 위에서 좀 더 편안하게 매수한 가격까지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3% 가지고 가져갈 필요는 없고 추매하면서 내가 단가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캔들 만들었을 때는 얘가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내일 올려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이 캔들 자체는 더러운 캔들인데 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려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놔놓고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항상 제가 장대 양봉이든 장대 운봉 나오면 3거래일 동안에 흐름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하고 3일 동안 캔들 봤더니 그래 3일 동안 일단은 어제 캔들 또 그제 캔들을 높여놓는 모양새가 보여주게 되면 좀 더 갈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지만 결국 얘 같은 경우 오늘도 일단은 더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구름대에 딱 맞고 61이평선 거기에 딱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거기 올라갈 수 없는 거지. 엄청나게 매물이 60선이 지키고 있고 구름대가 버티고 있는데 그걸 치고 간다? 뭔 호재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올린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이 가격대에 오면 한 3,200원을 깨는 그 자리에 오면서 한번 좀 이 종목은 뭐 수급도 없겠죠. 뭐 작은 종목이니까 나름대로 외국인 검은 머리예요. 검은 머리가 오늘 확 던져버렸네. 그죠? 개인이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양새가 보여주는지 하여간 1차적으로는 3거래일 동안 고점 만드는지 고점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고점 못 만들어. 그러면 아마 바보 같은 짓 할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 하게 되면은 이 2,300원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저점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저점 깨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는 내가 한번 사보자. 어차피 비중 3%니까 내가 좀 편안하게 단가 낮추는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회사 아니고 또 뭐 우크라이나 이것도 한번 엮어버려서 올릴 수도 있고 뭐 정부에서도 뭐 인프라 관련돼서 지금 경제 무지하게 안 좋을 때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결국 인프라 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저점 다지는 모양새가 나오면 거기선 단가를 한번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이 아니라 기회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대아TI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씀해 주신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대아TI 담비꼬야님의 종목 진단 유튜브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최경 케미칼이고요. 예. 예, 17,100원에 23% 보유 중입니다. 네, 17,100원에 23%. 자, 그러면 이거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얼마 전인가요? 조금 됐는데요. 네. 이거
판매해서 네. 평단가 낮춰도 되나 해서 전화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2만 원대 위까지 간 거 확인 다 보셨던 거죠? 거쳐 오신 거죠? 아, 근데 일을 하느라고 네. 그거를 매도를 못해가지고 잠깐 지나갔거든요. 매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태경케미칼 더 비중 조금 더 늘려도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태경케미칼입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조금 더 비중 늘려도 될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태극케미칼은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정규방송 이성형 월드컵에도 나오고 저는 항상 선택을 안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 탄산가스라는 가스라는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어떻게 해서 수익이 되는 이 다분화된 사업 구조를 모르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원유를 가져오잖아요. 원유가 하면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정제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산물 나오는 그 가스를 이렇게 고순도로 정제해서 다 산업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이제 탄산가스고 일반 가스도 있고 뭐 수산화 마그네슘도 있고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 한참 핫했을 때 지금 21,000원인 지금 자리 이 자리 때가 제가 그때 방송도에서도 없고 한참 핫했던 시기였었어요. 예.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이 이슈적인 부분을 갖지를 못하는 어쩌면 시장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타이밍을 적절한 타이밍, 계절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못 잡았는데 이 회사가 원래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탄산가스에서 만든 고순도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데 요즘은 또 드라이 아이스를 안 하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닐팩에다가 물 얼음해서 요즘 얼음물을 많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불과 2달 사이예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자리를 먼저 한번 보자면 21평 자리에 일단은 머리에 지금 갔다 하게 지금 오늘 14,350원에 일단은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뚫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저는 추매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그냥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가지고 가시란 말을 뺏기 말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네. 배당주예요. 나름대로 배당도 나오는 종목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회사도 워낙 탄탄하고 괜찮은데 지금 시장이 트렌드, 계절적 트렌드와 시장적 트렌드. 왜냐면 좀 정유가도 지금 요즘에 또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도 같이 올랐었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으로 좀 올리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점 12,800원을 찍고 일단 서서히 일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점.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이게 완전 흘러내린 게 아니라 추세가 변환됐다는 점. 예.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가져가시고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낫는데 네. 지금 가죽에 지금 17,100원까지에 지금 돼 있는데 이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걸리는데 굳이 지금 시장도 안 좋고 변화가 막 변하는 상태에서 춤에 들어가라고 그는 좀 그렇고 그냥 좀 종목 왜냐면 비중도 크네요. 23%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가지고 가고 계시다가 어느 선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 비슷하게 왔을 거나 장대 양봉이라든지 한번 크게 흐름이 매수세가 왔을 때 왜냐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완전 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퍼포먼스가 5월 말 때처럼 빵빵 터져주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크지 않으면 그때 한번 이렇게 뭐 손절을 하시든 익절을 하시든 그때 구간을 지금은 그냥 홀딩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시장 좋을 때까지 그냥 빌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경케미칼 살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매수가까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추가 매수는 일단 보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인내 시간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 잠깐 가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셨길 바라고 자, 태경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태경케미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죠.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저희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이 마마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넥슨 게임즈, 게임주로 봐주고 계십니다. 자, 넥슨 게임즈의 매수 가격은요, 22,150원입니다. 12%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데 봐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자, 넥슨 게임즈, 사실 뭐 게임주들 주가 좀 많이 흔들렸다가, 넥슨 게임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 나오기도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상승이 나왔죠? 자, 넥슨 게임즈,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죠. 자, 조태규 전문가님, 넥슨 게임즈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심약하신 분들은 게임주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변동성이 심하죠. 네. 이 종목도 뭐 거의 뭐 2달 만에 그냥 반토막 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변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점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수급도 보니까 뭐 기관 외국인, 뭐 개인, 뭐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특별하게 막 수급 주체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차트적인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쁘게 지금 고점 만드는데 오늘도 11% 올렸다가 종가가 4%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건 분명히 얘가 또 요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조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윗꼬리가 좀 무겁다라는 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5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비중이 15%니까 조금 늘려가지고 목표가를 2만 원 보고 가야 돼. 지금 2만 2천 원이잖아요. 내 단가를 좀 낮추는데 어디서 낮추느냐? 15만 원에서 15만 원 5천 원. 15,000원. 네. 15,000원에서 15,500원. 예. 그 사이에서 추매를 하자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 단가를 한 17,000원, 18,000원 만들어서 2만 원이라는 목표가 보고 가자고요. 그러면은 그럼 2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우리가 요 최근 고점 25,700원에서 14,100원까지 내려온 거의 절반 값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냥도 2만 원 가는데 혹 조정 들어오게 되면 그 조정 자리에서 내 단가 낮춰가지고 2만 원 보고요. 매수한 가격까지 잘하면 갈 수 있는데 잘 못하게 되면은 뭐 이런 60일 여기서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조정 들어오니까 일단 지금은 내가 윗꼬리 달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아마 좀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5,500원 밑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조금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2만 원이라는 목표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넥슨 게임즈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 매수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가자. 자, 그리고 목표 주가를 2만 원 정도까지 보게 되면 그때는 수익 보면서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네요. 자, 넥슨 게임즈에 대한 의견 보태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마존님의 넥슨 게임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게임즈의 변동성 워낙에 또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 꽃방울님, 100% 항상 투자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하필 이 종목에, 한일사료거든요? 이 종목이 정말 급등락 엄청난 종목인데, 100% 갖고 계십니다. 6,900원에 100%. 오늘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자, 옥수수 선물 꿈틀하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CPI 전까지만 보유하려고 하는데, 대박 느낌 납니다. 대박 나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한일사료가 이거 올 초에 2,000원에 있던 종목이 15,8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정말 이게 비료사료주들 날아갈 때 가장 멀리 날아간 종목, 높이 날아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일사료 지금 시점에 100% 투자가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싶긴 한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한일사료 지금 6,900원 100%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차트를 지금 제 차트가 보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재밌는 종목이에요. 사료 비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지금 꽃방울님이 뭐 다른 시청자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과감한 투자고 합리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네. 지금 이렇게 어디 종목 들어가서 괜히 물려봐야 확실하고 비중 많이 실어서 오히려 될 종목한테 과감하게 배팅하자. 그리고 구간의 손실을 최대한 낮은 저점 구간에서 진입. 이건 어찌 보면 되게
철두철미한 이 어찌 보면 준비성을 가지고 지금 100%를 들어간 거예요. 과감한 결단을 위한 왜냐면 준비. 지금 박스권 제가 예.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하반기 장을 보는 듯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지금 노란색 박스 보이면 이 급등락을 반복하면 채널식으로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6,900은 저점을 찍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료, 비료는 지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를 위해서 좀 약간 바이오 쪽이 군덕거림에서 좀 조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려 산업도 오늘 조금 올랐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점에서 제대로 들어갔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글쎄요, 이제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수익은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점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우리 꽃방울님 올해 100% 하는 것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50% 정도로 조금씩 좀 줄이시면서 하시면 좀 좋겠고요. 네. 일단은 제일 들어간 거는 저점 구간 자리는 맥점은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PI보다는 조금 이거는 좀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나지 않는 자리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네. 잘 들어갔다는 점을 할 수 있고 다른 시청자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일단은 뭐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오늘 사셨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올라가는 날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아무튼 그 사신 느낌대로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 조건은 박스권 때문에 최대 뭐 어차피 20% 정도 금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은 충분히 슈팅할 거로 10,000원까지도 올라갈 거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근데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에 박스권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는 비료 사료 종목들이 이제 끝나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 모든 게 없을 때는 밑으로 빠지겠지만 네. 이게 계속 이어져 간다기 때문에 그 이어져 가는 저점을 잘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시고 아무튼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지금 시장에서는 5% 3% 수익 나면 빨리 빼시고 나오시는 게 일단 100%라는 일단은 네. 그 부분이 좀 약간 걸리겠지만 그걸 빨리 나오시고 수익 아무튼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꽃바누님의 한일 사료까지 봐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좀 짧게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마 지인님께서 보내주신 DL건설인데요. 37,000원에 10%입니다. 이거 손실이 많이 나 계시는데, 자, 지금 현재 주가 2만원입니다. 3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최태규 전문가님, 좀 심플하게 한번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요거 18,400원 요거 깨기 전까지는 보유 자리고요. 일단 뭐 저점 만들었다라고 보고 예.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나는 저점 나왔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올해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 만약에 지금의 하락을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급락이지 지금의 이 지수 때는 지켜준다. 그러면 얘도 일정 부분 올라가고요. 일단 건설, 인파 관련된 것들은 일단 정부에서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8월 달에 정부 뭐 국토부에서 어떤 모양새가 나오든지 뭔가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저평가 실적주 필요 없어요. 낙폭과대 대형주 쬐금 가고 맙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뭔가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있어야만 올라가는데 이 건설 섹터 뭔가 얘네들이 원하는 재료가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네들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버텨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 자리이니까 버티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얘가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은 그냥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잖아요. 이 60일 이평선 아니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24,000원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치고 가기 위해서 또 조정 나오고 행보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 DL건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다음 주장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무조건 첫 번째도 환율이고요. 둘째도 환율이고 셋째도 환율입니다. 이 환율로 인해서 진짜 우리 수많은 좋은 종목들이 일단 이유 없이 급락하고 시장을 갖다 미스트로 때려지는 이제 지금 분위기, 이 분위기는 지금 시장, 지금 정부에서 빨리 한국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재무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빨리 지금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이 자유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지금 너무 늦었다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달러에 1,300원.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는 1,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300원, 20%예요. 20%의 주가 하반까지 30% 맞으면 총 50%. 한국 주식에 들어와서 외인들은 전체 30%의 주식에 우리나라 주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인들은 그냥 50%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진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금 힘든 장을 계속 이겨나가는 지금 상황이 이 시장이라고, 환율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포커스를 잘 보시면서 금리라든지 그쪽에 한번 더 포커스를 한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불과 3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정책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더 읊어야 됩니다. 읊는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를 했었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주로 했었지, 그 시장을 다시 한번 더 공약주를 한번 더 파헤쳐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해외 순방 갔다 온 뒤로부터 원전이 다시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수소였던가? 그 다음에 지금 생활 필수품인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노선을 또 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슈적인 체크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생활 필수품 관련된 거,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재, 그 다음에 정유, 유가는 계속 아직까지 배럴당 100달러 이하는 떨어지기 힘들 거로 예상되고, 떨어지더라도 그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직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연 4일째 2만 명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블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번에는 또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저질환 사망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면 약간 방역 관련 종목들도 갑자기 유독 뛰고 앰뷸런스 관련 종목들도 막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 테마라든지 장마, 태풍까지 한번 다음 돌아오는 주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진입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한번 보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히려 더 체크를 하면서 보유하는 종목을 손실을 줄이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다음 주에는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자, 최인호 전문가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비유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최특규 전문가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특규 전문가님은 다음 주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시장 뭐 괜찮게 보고요. 일단 예. 14일날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업종 차트 하나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금이 왜 저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월봉 차트인데 이 1년 동안 하락했어요. 31%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여 년 동안의 우리 흐름을 보았을 때 이 2270, 이 자리라는 게 결국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저항이에요. 못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그걸 뚫고 올라간 다음에 또 몇 달 동안은 거기를 안 내려가려고 뭐해? 지지해 줍니다. 그걸 깨니까 푹 떨어져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또 못 올라가면서 저항 받다가 그 치고 올라가면서 얘를 확인하는 4개월 동안 지지해주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언간에서는 못 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돼요. 깨면 확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지지해주고 최소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반복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뭐가 올라갈 건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커싱 해가지고 시장 가는 게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최특규 전문가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공개방송 있으시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6시에 공개 방송 합니다. 네. 지금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챙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매매했던 거 2주 동안 매매했던 이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방향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특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잠시 후 오후 6시에 있고요. 시장 걱정하지 말고 수익률에 집중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많은 정보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벌써 좀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다 못 받으셔서 아쉬우셨죠? 자, 그래서 오늘 밤 9시에 또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스터 진단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진단 접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